이번 시간에 대해서는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뭐냐, 정의가 어떻게 되냐를 보면, 자, 평면에서, 즉 원이라는 건 한 평면 위에 있는 도형인 거죠. 자, 구는 한 평면에 있지 않죠. 그럼 우리 입체동의를 했었는데, 자, 원은 평면 도형이다. 한 평면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한 정점이란 말은 이 정자가 고정되어 있다 그 말이죠. 움직이지 않는 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즉 거리가 늘 같다는 거예요. 거리가 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바로 원이다 그 말인 거지. 그래서 한 정점, 움직이지 않는 어떤 점으로부터 거리가 한 10 정도 되는 점을 생각해 보면요. 자, 여기도 지금 거리가 10 정도 되는 게 있지만 거리가 10 정도 되는 건 여기도 있을 거예요. 또 거리 10 정도 되는 거 여기도 있을 거야. 근데 이런 점들이 3개밖에 없느냐? 아니요, 엄청 많아. 이 사이사이 다 엄청 많죠. 자,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원이라는 건 이런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요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이 곡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는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 움직이지 않는 한 정점, 가장 가운데 있는 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원과 원 위의 점을 이은 선분. 자, 이게 이 한 정점. 자, 원이 아니고요. 자, 요거는 한 정점. 자, 정점과 선생님 잘못 나왔네요. 정점과 원 위의 한 점을 이은 이 선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우리가 이 원에 대해서 중학교 4학년 때 원에 대해서 많이 배웠었죠. 그쵸? 이 원에 대한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인 거야. 자, 방정식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을 찾아본다는 거, 이 위에 있는 점들의 X, Y라고 하는 이 점들의 관계식, XY 관계식을 알아본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는 방정식을 찾을 때 원의 정의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원의 정의는 뭐냐? 자, 중심 C에서부터 원위의 점을 이은 그 선분의 길이가 R인 점이다. R이 되는 이 점 P X,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 선분 CP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두 점 사이 거리니까 루트 X 길이 빼서 제곱을 해주고 두 점 사이 거리 이용하면 되죠. Y 길이 빼서 제곱을 해주고 그 길이가 R이더라. 그럼 우리가 방정식에 루트 있는 거 보기 싫기 때문에 양변에 제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자, 여기는 제곱하면 루트 없어지고요. 여기는 제곱 붙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원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거는 중심이 a, b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다. 그래서 자, 중심 A, B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은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라고 하고 반지름 길이가 R인 원이라고 하면 중심이 원점이면 AB짜리 0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중심이 원점인 원을 기본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기본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을 잘 살펴보면, 자, 중심의 x좌표를 x 옆에 적는데 반대보로 적죠. 자, 중심의 y좌표를 y 옆에 적는데 반대보로 적고요. 반지름 길이는 제곱을 해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3,-2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면, 자, x좌표 반대보로, 자, y좌표 반대보로 5는 제곱을 해서 이렇게 적으면 되죠. 형태가. 자, 다음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중심이 원점이면서 3,-3,4를 지나는 원이다. 자, 중심이 원점인 원을 우리가 기본형이라고 했고, 기본형은 무조건 x제곱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러니까 앞에 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뒤에 반지름 길이만 바꿔서 적으면 된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중심이 원점인데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요. x제곱에 y제곱은 r제곱으로 두는 거지.
그런데 나 여기서 반지름 길이 모르잖아. 그래서 이걸 구하라고 하나의 힌트가 나와 있는 거죠. 그 원이 이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자, 지난다는 것은 이 점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그래서 이 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3,4를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마이너스 3,4를 넣으면요. 요거는 9가 되고 4를 넣으면 16이 되고 r제곱. 그래서 r제곱의 값이 25가 되죠.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방정식은 x제곱 y제곱은 25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돼요. 자, 2번은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자 그랬는데 자, 요렇게 원이 있으면요. 자, 이게 지름이 있으면 이 지름의 양 끝에 좌표를 하는 거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1,8이라고 되어 있고 이 점의 좌표가 지금 5,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중심과 반지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과 반지름이 제일 중요해요. 중심과 반지름을 알면 원의 방정식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중심도 안 나와 있고 반지름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중심 좌표를 먼저 구하는 거야. 구할 거야. 자, 이때의 중심은요. 자, 이 점하고 이 양 끝점의 한 가운데 있죠. 이 길이 똑같으니까. 그러니 이거는 두 점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이니까 중점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중점 좌표 어떻게 구했어? 2분의 1 플러스 x끼리 더해서 나누기 1을 했고 y끼리 더해서 나누기 1을 했죠. 그래서 중심 좌표가 3,9가 되네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알아봐야 되는데 반지름은 자, 요 점과 요 점, 두 점을 잇는 이 선분의 길이가 우리 반지름이죠. 그러니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반지름이겠지. 그래서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빼서 제곱을 하고요. y끼리 빼서 제곱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얘가 루트 5가 되겠네. 그치? 자, 그러므로 내가 구하는 원의 방정식은 x 옆에다가 중심의 x좌표 반대부호로 y 옆에 중심의 반대부 넣고 반지름은 제곱해서 루트로 제곱하면 5가 되니까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자, 금방 우리 한 유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금방 우리가 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과 반지름 하는 거랬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자, 원의 중심을 구하고 반지름 길이를 구해서 원의 방정식을 세우면 돼요. 근데 원의 중심은 어떻게 구했다? 선분 AB의 뭐를 구하면 된다? 중점을 구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점 좌표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x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나누기 2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반지름 길이는 뭐라고 하면 된다? 자, 내가 중점을 m이라고 하면은요. 이때 m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m의 길이를 구하거나 또는 mb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 이건 어떻게 구했습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둘 다 알기 때문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되죠. 그렇게 했던 게 우리가 위에서 아까 했던 이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근데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그 공식을 한번 유도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점과 이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 원위의 그 점을 x, y라고 두고요. 자, x, y라고 두고 우린 이때 이 x, y의 관계식을 한번 구해볼 거야. 그렇죠? 근데 원위에는 어떤 점에서는 어떤 점이든지 간에 내가 이렇게 선을 딱 이으면요. 자,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느냐 하면 자, 요게 지름이죠. 즉 이때 이 반원은 중심각이 180인데 이것의 원주각 무조건 나누기에서 90도였죠. 그래서 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삼각형, 무조건 직각삼각형이었죠. 이게 90도가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때 XY의 관계식을 구할 때 뭐를 활용할 수 있다? 이게 수직이라는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말은 자, 선분 AP, 직선 AP라고 하는 것과 직선 BP라고 하는 것이 수직이다. 자, 수직일 때 우리 어떻게 구했죠? 직선 AP의 기울기와 직선 BP 이것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1이었다. 이런 성질이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직선 AP 기울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되니까 x 증가량은 x 빼기 x1 y 증가량 y 빼기 y1 이렇게 되죠. 자, 직선 BP의 기울기는요. x 빼기 x2 y 증가량 y 빼기 y2 그 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우리 이거 곱할 때 어떻게 하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분모끼리 곱해보면은요.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 자,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우리 이거 이렇게 곱해주면요. 마이너스 x 빼기 x1 x 마이너스 x2는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 이렇게 되고 그러면 왼쪽을 우변으로 이항을 해주면 지금 그때 그 공식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때 그 공식은 어떻게 된다? x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2 이렇게 되고 더하기 y 마이너스 y1 y 마이너스 y2 는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이 바로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쉽게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거인 경우에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니 자, 점 좌표가 지금 1,8과 5,10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x 빼기 x좌표 1개 x 빼기 x좌표 5 넣고 더하기 y 빼기 y좌표 8 y 빼기 y좌표 10은 0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전개를 해서 다시 이러한 형태로 고쳐주면요. 우리가 얘랑 일치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걸 전개해서 얘랑 일치하는지 알아보는 거는 뒤에 우리가 지금 표준형을 배웠는데 뒤에 일반형을 더 배워야 되거든요. 일반형을 배우면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자는 거지.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 자, 중심이 x축 위에 있다는 건 x축 위에 있는 점은 y좌표가 0이죠. 그래서 그때 그 중심을 a, 0이라고 한번 해보자. 됐죠? 자, 그때 반지름은 안 나와 있어요. 원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원의 중심과 반지름인데 중심 좌표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았는데 반지름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반지름 길이를 그냥 r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때 이 두 점을 지나는 것이 힌트다. 그럼 내가 식을 세워보면은요. 자, 중심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x-a의 제곱 더하기 y-0 y-0은 그냥 y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y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내가 여기서 모르는 게 a값하고 r값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구하라고 힌트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우선 1,1을 지난다 했으니까 지난 다음에 무조건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짜리 1을 넣고요. y짜리 1을 넣자. 요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리고 또 3,1을 또 지난다 그랬으니까요. 자, x짜리에다가 3을 넣자. 그리고 y짜리 또 1을 넣으면 되죠. 요렇게. 그치?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한번 빼볼까요? 자, 빼보면 1-a의 제곱 빼기 3-a의 제곱은 이 1은 없어지고 r제곱도 없어지니까 는 0이 돼요. 그럼 전개해보면 1-2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까지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다. 그럼 없어지고요. 그러면 4a가 8이 되죠. 그러니 a는 2가 되겠지. 자, 그럼 A2 구한 거를 위에 식에 넣어볼까? 여기 A짜리 1을 넣으면 1-2 하면 1. 1 플러스 1이 R제곱이니까 R제곱은 2가 되죠. 자, 그러므로 중심좌표는 A가 2였으니까 2,0인 거고 반지름을 제곱한 값이 2랍니다. 그럼 그때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다. 그렇게 하면 x-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r제곱이 바로 2이기 때문에 이거 다시 제곱할 필요 없지. 2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원 방정식의 가장 기본인 표준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